연습을 해서 평상시에 좀 전문가가 아니겠. 1시간 반 앉아 계시고 100년 정도 거리를 둔 앞에 이재용 대표님 강의하신 내용의 속편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차가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조금은 이제 잠깐만 이거 좀 사용을 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젊은이라고 해야 되지 어린이라고 해야 되지 학생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가정을 갖게 되겠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결혼을 그렇게 의무로 생각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좀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누군가와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어야 그게 이제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말이 있으려면 반대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밝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라는 말이 있으려면 역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20년 뒤든 30년 뒤든 50년, 100년 뒤가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혼자만의 존재로 살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가족 형태가 아니더라도 누구와는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AI 시대 가족의 딜레마라고 했는데 앞에 서론이 깁니다. 근데 결론은 짧습니다. 답은 다 압니다. 답은 다 아는데 앞에 이미 이재용 대표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은 필요가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풀 수가 없다기보다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쉽게 풀리면 다행인데 그게 쉽게 풀 수가 없다. 머리로는 다 아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를 안 하고 갑자기 욕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안 되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불좀 인공지능의 장점, 단점은 뭐냐? 그 다음에 AI 디지털 세대 격차.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은 집안에 살고 같은 대구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에 살고 계신 거죠. 자, 이 책 아시는 분은 나이가 꽤 되신 분들입니다. 대표님 아실 것 같고 사모님 아실 것 같고 다 아시죠? 혹시 앞에 계시는 교수님 아시죠? 예, 어릴 때 이거 보고 자랐습니다. 만화책. 젊은 친구들은 이 책이 어떤 건지 모를 겁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완전 대비됩니다. 왼쪽 거는 뭐냐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온 드라마입니다. 2019년 올라온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대부분 집안에 애완견 한 마리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습니다. 구분 안 됩니다.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데리고 사느냐? 집안일 다 합니다. 밥하고요, 빨래하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요. 웬만한 심부름도 하고요, 슈퍼마켓 갔다 오고요. 영화 속의 모습인데 이게 2019년 상상된 모습을 영화로 그린 겁니다. 러시아 영화입니다. 한번 그 넷플릭스 구독한 사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즈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미 그때 이것을 예상했던 것이고 이게 지금 현실화 되느냐? 현실화 됩니다. 네,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처난 거죠. 상처난 건데 피부가 벗겨지니까 안에 있는 게 금속입니다. 그 오른쪽은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OS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상상했던 건데 아까 이 장면에서 상상했던 거나 이때 상상했던 거는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미 현실화된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다음 장면 이거는 현실화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이런 시대까지 왔다. 지금은 우리가 저는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든 지금 인공지능이 해내는 결과물은 상상 초월입니다. 처음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거짓말한다, 헛소리한다, 정보가 틀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이 개발 목표 1순위에 두고 있는 게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ASI로 바뀌어나갑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로 바뀝니다. 이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학습한 대로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이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 생각을 합니다. 추론을 하고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조용합니다. 정치 얘기는 하기 싫지만 정부 정책적으로 이쪽 부분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학 예산 다 깎아버렸고요. 이 부분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오늘 뭐냐면은 whistleblower 들어보셨죠?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의 비리를 내가 이 회사에 몸담고 있지만 저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내부의 모순을 비리를 언론에 고발하는 그런 사람을 whistleblower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누구냐?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내부 직원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인공지능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다. 인류 멸종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내부 직원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걱정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도 보세요. 일본에 에이온이라는 슈퍼마켓 가면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 매장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웃는지 안 웃는지 미소가 몇 점짜리인지를 카메라로 관찰해서 인공지능 데이터화해서 직원 평가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 중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 가면은 아마존에 인터넷 매장 말고요. 아마존 우리나라 코스트코나 이마트처럼 대형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just walk 못합니다. out입니다. 그냥 걸어 나가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카트 끌고 가서 살 거 담죠. 카운터에 와서 계산하고 집에 가죠. 이거는 뭐냐? 그냥 들어갈 때 QR코드만 찍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카트 밀고 쭉 가서 담고 집에 가면 됩니다. 천정에 달린 수백 대의 카메라가 소비자가 물건을 카트에 담을 때 이 계산 다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요. 옛날에 직원 100명 쓸 거를 10명만 쓰면 됩니다. 심지어는 디스플레이까지도 기획합니다. 예약합니다. 지금 왜 식당 가보시면은 주문 뭐로 하던가요? 키오스크랑 예, PDF로 테이블마다 PDF가 있죠. 테이블마다 PDF 메뉴판에서 앉은 채로 주문하면 음식이 오는데 사람이 들고 안 옵니다. 요런 로봇이 담고 오죠. 정확하게 그 테이블 와서 음식 쟁반 내리라고 신호를 보내면은 손님은 그걸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로봇은 다시 또 카운터로 돌아갑니다. 그런 세상이죠. 이게 전부 다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의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와 있어요. 우리가 쓰면서도 내가 인공지능 쓰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빠져버리면요 망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져버리면 또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의 이야기는 인공지능을 배제한 채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떡할 거냐? 쓰지 말자 말이냐?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사회 시스템 체제가 방송국 프로그램이면 모든 우리가 컴퓨터 쓰는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배경 화면요. 요런 주제로 할 거니까 적당한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앞에 제목 화면에 있죠. 서론은 긴데 금방 끝납니다.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네. 이것도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그 그림을 패러디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신이고 제우스고 밑에 왼쪽에 있는 게 인간인데 그를 AI 로봇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현실을 풍자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만 이런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지금 PPT 만드는데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파워포인트 자체가 이미 인공지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배경 그림은 파워포인트가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를 인식하고 알아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특정 주제만 주면은 알아서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보고 취소 선택합니다. 이거 자꾸 수정해야 되겠다. 그림 바꿔달라. 마음에 안 드니까 한번 바꿔줍니다. 인공지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냐 말 안 합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시키면 시키대로 합니다. 100번 시키든 1000번 시키든 시키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져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막 빛의 속도로 넘어갑니다. 화면이. 자, 그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루베이션하고 인투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인데 3D 스캐너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0초 내에 돼지 무게를 측정한다.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옛날에 돼지 한 마리 무게 재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대로 올라가 저울에 서가 기다립니까? 아니거든요. 난리치죠. 발버둥 치고. 근데 멀리서 카메라를 촬영해버리면은 체중 얼마, 영양 상태 얼마, 확률은 95%. 그래서 도축장에 내보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까지 왔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요.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이제 진단 및 치료. 자, 제가 이거 차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들. 기본적인 맥박 체크나 심박수 체크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AI 앱으로 또 건강 체크하고요. 병원에도 원격 진료하고요. 별별 시대가 나옵니다. 그게 장단점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 장점, 단점 많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누구나 보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후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후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산관리도 그렇고요. 요즘 누가 대출 받는데 은행 갑니까? 가시는 분들은 AI를 모르시는 분만 가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됩니다. 3분이면 대출 나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 있죠. 다 돼버립니다. 이미 다 돼버립니다. 인감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집 문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끝납니다. 그건 끝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걸로 대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있죠.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상식으로 어떤 문제인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 옛날처럼 종이 시절, 문서 시절로 돌아가야 되잖아. 인감도장 찍고 이미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문서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직종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이 대신했지만 지금요 전문직이 먼저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사, 변호사부터 해서. 자, 그 다음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세 번째. 아마 학생들은 알 겁니다. 세 번째. 전자상거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슨 겁니까? 소비자의 성향을 완전히 분석을 해버립니다. 유튜브 보시죠. 내 유튜브에는 이거밖에 안 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만 보니까 우리 주인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 영상만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소비자 성향을 파악해버리죠. 그리고 그런 분한테 유튜브에 뜨는 광고는 그 관련 제품들이 뜹니다. 내 폰에만 뜨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지역의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학생의 맞춤 수업을 돕는 글로컬 미래 교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미래 교실은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데요. 전남교육청은 박람회를 거쳐 미래 교실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윤희동 기자입니다.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교실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연수와 시범 수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네. 일단 보면 와 대단하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래 가지고 될까? 그럼 교사의 자리는 학생들하고 교감하는 자리는 숙제 검사하고 손가락 때리던 그런 풍경은 그럼 학교가 뭘까? 가르친다는 게 뭘까? 교사가 필요할까? 지금 학교가 그런 위기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지식 전달이 목적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학교. 교육 자체가 목적이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지금 2030년 모습이라고 했죠. 이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올년에 나온 겁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2030년에 교실 모습이 이럴까? 천만에요. 잘못한 거예요. 이건. 왜냐? 지금 작년하고 1년 만에 바뀐 거 보면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축해서 2030년 돼보세요. 이거 퇴물됩니다. 이 시스템. 못 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걸린 변화가 과거 100년 걸린 변화가 더 심할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요. 자, 소셜미디어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요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절 따라오고 있는 카메라만. 처음 만난 그날처럼 미소 지으며 안녕을 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우리 추억들 이제는 멀어져가네 가슴 깊이 새긴 사람의 흙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노래가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입니다. 목소리도 인공지능입니다. 반주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 알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두 젊은 연인의 슬픈 이별 이야기를 가사로 써달라. 요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챗GPT가 계산 속도가 뭐라 그랬죠? 1초에 320조 번. 엔터 치는 순간 가사 떴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그 프로그램에 넣고 악기는 요걸로 쓰고 분위기는 이렇게 발라드풍으로 하고 한 곡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준 노래거든요. 이 노래. 그럼 이제 작사가 작곡가 할 일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 아까 그 MBC 뉴스 보셨죠? 그 뉴스 때 교육 혁신 프로그램 경남에서 했는 건데요. 거기에서 그 로고송으로 공모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힌 노래가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것도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뽑아줬습니다. 이 뉴스 검색은 나옵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 노래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저의 감정이나 저의 감수성이나 저의 느낌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작곡가의 고민 1도 없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멜로디 요렇게 고칠까, 저렇게 고칠까, 단어를 이걸로 해야 더 슬플까, 저걸로 해야 더 아름다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한테 1초 만에 가사 쓰고 노래 만드는데 한 3초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예. 세 번째 보세요. 24시간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365일 죽을 때까지 인공지능은 니 그거 나한테 왜 시키는데 말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요, 개인화된 서비스 이런 거는 장점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치지 않는다,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때에 과거 같으면 머리를 싸맵니다. 발표 부탁을 받았는데,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주제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처음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요, 미국의 변호사 시험 합격했거든요. 인공지능이 합격했는데 하위 10%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했습니다. 지금 올해 판 챗GPT는 어떻게 되냐면 상위 10%에 들어요. 합격률이. 인공지능이요. 5조 개의 문서를 번역했는 것 더하기 실시간 검색에 추가가 됩니다. 문서 5조 개가 어떤 개념인지 아마 안 들어오실 겁니다. 어떤 건지. 단점은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은행도 정보가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다 없어야 됩니다. 본점 한 개만 남겨두고 다 없어야 됩니다. 금융업종 마찬가지고 전문 직종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직 단순직 구분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요, 예,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상 가능한 겁니다. 예상 가능한 건데도 사람들이 손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편리함과 불편함, 장점과 단점은 이 세상 모든 일에 공존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단점을 알면서도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편향성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 옛날에 그 이세돌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바둑 둬서 다 이겼잖아요. 이세돌한테 한 판 지고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술을 놓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물론 이세돌이가 1시간 고민해서 한 점 놓으면 그냥 바나나 버립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왜 놓았는지, 어떤 게서 나왔는지는 사람은 상식으로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하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장단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은요, 의존도가 증가합니다. 이제는 이거를 안 쓰고는 못 빼기는 마약 비슷한 그런, 마약 중독되듯이 그 상태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격차. 지금 여기에서도 AI를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 사이에 3일 걸려서 이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3초 만에 해버릴 겁니다. 모르면 몰라서 과거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요, 이 원리를 알고 쓰기 시작하면 그만큼 기술 격차는 심하게 벌어지는 거죠. 농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농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대나무로 새를 가두기 위해서 짜놓은 새 우리를 갖다가 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끈을 연결해서요, 새를 가둬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꼴입니다. 저 농이 현대 과학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디지털 일만 꺼내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이면 디지털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디지털만 사라지고 AI입니다. 지금 AI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슬픕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지금 인공지능과 비교하면요,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안 해주면 아무도 못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축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사용 중인 사람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갈 것이다.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는 과학 발전,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대인관계와 반비례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과거 같으면은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최소한 전화, 그것도 아니었으면 편지였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풍경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방에 있는데 불러서 얘기 안 하고 카톡으로 밥 먹으러 올라가고, 이 내일 메시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텍스트만 전달됩니다. 글자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마주보고 표정을 읽고 말할 때의 인토네이션을 보고 거기에 모든 게 그 안에 맥락상 포함되어 있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분위기라는 게 사라지고 글자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라는 거는 이런 메시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시스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 이산적인 모습이라고 왼쪽에 봤던 것들이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제 집에도 이렇게 하는, 이미 중독된 거예요. 유튜브에만 빠져들어 있고, 예? 쇼츠도 1분짜리도 다 지겨워서 넘기는 시대에, 그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로 유지가 되고, 예. 이때까지 왜 인공지능 이야기했냐? 가족관계, 사회윤리 강연 이 얘기하는데 왜 인공지능 가지고 이 얘기하느냐? 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문제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해결책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안 돼서 그렇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디톡스가 해결책이다. 디톡스 말 들어보시죠. 자, 이런 현상들 벌어질 수가 있다. 왼쪽에 할아버지하고 오른쪽에 이 친구. 디지털 세대 격차, 공통된 대화 주제, 웃으면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등 다독여주고 손 잡아주고 이런 것보다는 카톡으로 쿠폰을 왔다 갔다 하고요, 상품권을 왔다 갔다 하고요, 최대의 격려고요. 돈도 그냥 송금해보면 끝나잖아요. 요즘은 뭐 옛날 같은 카드 들고 은행 가가지고 은행 가는 동안 생각하겠죠. 이 돈으로 저놈이 좀 마음 편하면 좋겠다. 오만 마음 다르고 그랬던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원인과 결과만 남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과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 조금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일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이재영 대표님 말씀하셨죠. 가족 관계에서 질서, 최소한의 질서, 형제 간의 질서, 위계 질서. 과거에는 제가 9남매의 막내거든요. 9남매요. 몇째 갔습니까 그 중에? 제일 귀여운 막내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많으면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 형이고 형이 뭔지, 누가 동생인지, 동생이 해야 될 일은 뭔지, 형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당연히 질서가 잡혀 있어요. 최소한의 질서가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죠. 아니면은 속된 말로 공갈아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인데요. 그때 있었던 필요했던 절대적이었던 질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럼 하나니까 부모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너무나 높게 평가되었던 그 가치들이 지금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너무나 당연한, 앞에 말씀하신 거네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 카톡을 써도요, 부모님 세대는 그냥 카톡만, 말 그대로 카톡만 합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지금 카톡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카톡 기능 다 모르시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설정 더보기 들어가서 실험실 들어가보세요. 혹시 안 쓰면 거기 들어가면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젊은 세대는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유하고 누릴 대로 누립니다. 누릴 대로 누린다는 게 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릴 대로 누리는 만큼 디지털의 AI의 노예가 돼가는 거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 거고 부모 세대는 과거에 그게 그리웠던 거고 그러면서 자꾸 격차는 벌어지고 그러면 지금 어른 세대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습을 한다.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집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을 위한 재교육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돼 있거나 이미 아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 얘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현대 과학기술의 문명의 이기를 안 누리고는 사회가 안 돌아가는 수준까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늪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고받는 문자 속에 글자만 왔다 갔다 하고요. 정서, 돈을 주더라도 손 꼭 잡고 만원 쥐어주는 거 하고 그냥 카톡으로 만원 날아가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 만원은 변함이 없지만요. 거기에 오고 가면서 주고받던 사람이 느꼈던 그런 것들은 없어져 가고요. 그래서 기계적 시스템 안에 사람의 공감대까지도 전달되느냐, 문자 안에 사람의 마음도 전달되고 표정도 전달되느냐, 힘들지 않겠나. 예, 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너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사회활동이라는 게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단체로 어울려서 공동으로 뭘 한다. 가족 여행이다.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간다. 같이 야외에 놀러 간다. 소풍을 간다. 이런 것보다는요. 개인화된 활동에 너무 빠져있고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요. 학생들 대학교에서 팀 발표시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혼자 뭐 하나 하면 잘합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팀 발표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요, 혼자 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요. 싫어도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잠시 뒤로 미뤄야 될 일이 있고요.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다. 재밌습니다.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여기까지 보세요.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주지 않는다. 밥을 먹은 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못 핥게 한다.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게 한다.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인다.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한다. 엘리베이터 탈 때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전자레인지가 다 돌아갈 때까지 안을 못 보게 한다. 마지막 게 제일 걸작입니다.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이 자체가 이 문제예요. 중단한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요, 화나게 하는 거에서 인터넷, 디지털, AI 빼버리면 다 공통적으로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실에 갈 때 폰 못 들고 해야 똑같은 겁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서로 좀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디지털 디톡스. 답은 이겁니다. 아까 앞에 일부 강연 때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윤리, 민주의식, 공감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정서적인 배려, 아끼는 것, 사랑해주는 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거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어떡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죠. 특히 세 번째, 식사 중 기기 사용 금지, 중요한 대화는 직접 말로 한다. 전화로 하거나, 최소한 전화로 하거나 말로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 디지털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건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은 배제되고 그렇다는 거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의식을 적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편리한 것만 묻어갈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람이 사람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대인관계인데
그 대인관계를 끊어놓는 게 현대기술의 발전이다. 현대기술의 발전이 대인관계 형성에는 반비례한다. 너무나 명확한 답입니다. 답인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인공지능을 개발한 인간의 지능이 할 일은 뭔가? 사람이 개발했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모든 일상을 지배하거나 뭐 지배하면 기분 나쁘면 우리 일상을 도와준다고 치면 우리 그걸 이용하면은 우리는 그 무슨 생각하면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되느냐? 생각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까 제가 만든 노래 보여드렸죠.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젊은 두 연인이 슬퍼하는 걸 노래로 만들고 싶어. 요것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줬고, 그럼 나는 발라드풍으로 작곡해줘. 피아노 사용하고 기타 쓰고 뭐 바이올린 몇 개 쓰든가 말든가 라고 했는데 알아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이상의 것들은 사람이 직접 관여할 여지가 없어진다. 예. 답은 그거였습니다. 예. 답을 다 알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아마 나는 AI가 뭔지 몰라,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지만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쓰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더 쓰고 덜 쓰고 차이일 뿐이지 다 이미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갈수록 그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대학교, 직장 나가면은요,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조차도 옛날 이야기 돼버렸을 거예요. 지금 내년 돼버리면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후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디지털 AI에 충분히 흠뻑 젖어온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왔을 때 교육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상상하기 힘든 거죠. 퇴직할 때까지 제자리에 남아있을까? 그것도 힘든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